우리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 농사 하나만 잘 지으면 노후 연금 보험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잘된 자식 한 명이 부모를 포함해서 집안까지 도와준 사례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집안은 그렇다 치고 부모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예외의 사례도 있겠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다. 각자 자기 생활만 해도 다행인데 30대 후반까지 캥거루적으로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다. 단순히 얹혀서 조용히 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부모님 재산까지 말아먹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식 유학 보내놓고 다시 한국에 왔더니 설 자리가 없다며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지만 얼마 못 버티고 캥거루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학을 보낼 수가 있으면 보내야겠지만 부모 노후 자금까지 포기한 채로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유학이 만능인 사회는 지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유학을 갔다 온 자식이 함께 살자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자식은 키울 때부터 자립심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을 축구선수로 키울 때 웨이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내내 혹독한 연습을 시켜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청소를 시키고 설거지를 시키냐며 곱게만 키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심과 사회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청소나 설거지, 요리까지 스스로 한 아이들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나이도 빠르다. 아르바이트하며 자신의 용돈 정도는 벌었으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사회 진출에서도 큰 자산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랑한다면 모기를 주는 게 아니라 모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식을 현명하게 키워야 한다. 우선 학창시절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자세부터 바꾸는 게 좋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시켜줄 의무는 있지만 재산을 물려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입해야 노후에 탈이 없다. 부모의 재산에 기대거나 보험을 바라지 않고 홀로 서기가 가능하도록 키워야 한다. 노후 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독립 자금만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면 된다. 대신 부모의 노후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서로 독립된 각오로 살아야 한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부양하겠다든지 결혼할 때까지만 돕겠다는 등 부양 기간을 확실하게 미리 선언하면 자식도 독립할 준비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할 나이에 부모가 매일 자식 걱정하는 것은 집착이다. 부모가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간섭하다 병들어 자식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서운해하며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도 있다. 결국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식을 원망해야 소용없다. 오히려 독립을 일찍 한 자식이 효도도 잘한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 결혼, 집 장만 등에 도움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부모가 가진 집을 팔아 전셋집 장만해주고 결혼식 비용 대주고 노후를 궁핍하게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할 몫이지만 평생 자식에 얽매여 사는 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성적으로는 자식을 큰 지원 없이 독립시키고 싶지만 감성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도 서로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 집도 자식에게 물려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기지론에 가입해 주택연금을 받으면 훨씬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자식도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게 될 것이다. 재산을 물려주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요즘 우리 세대도 부모가 병들면 다 요양병원으로 보낸다. 가진 재산은 곶감 빼먹듯이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부부가 즐겁게 잘 쓰며 사는 게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게 하고 부모는
조언만 해야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워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산다. 어미새는 이렇게 날아라 혹은 저렇게 날아라 하면서 새끼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냥 어미새가 여기서 저기로 휙 하고 날아가면 그걸 보고서 새끼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침팬지도 마찬가지다. 견과류를 깨먹을 때 어미는 돌로 쳐서 깨먹는 걸 새끼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럼 새끼도 아무 돌이나 주워서 따라하게 된다. 자식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방향과 따뜻한 방목이다. 부모는 대부분 방황은 고통이라 생각하고 자식의 삶에서 그걸 없애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황할 때 못하게 하면 곤란하다. 아이가 스스로 방황할 수 있도록 잘 방향만 잡아주되 풀어줘야 한다. 그걸 방목이라고 부르는데 무작정 하는 방목이 아니라 따뜻한 방목이 필요하다. 비교하자면 조금 넉넉한 길이의 강아지 줄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을 꽉 붙들어 매지 말고 넉넉하게 매놓았다가 행여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줄을 당겨야 하니까 관심을 갖대 안 부르는 척하며 곁눈질로 항상 주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아지 줄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수갑을 채우는 부모도 있다. 그것은 방목이 아니라 사육이다. 마당과 풀에 키운 닭이 더 건강하다. 방사한 닭이 낳은 계란도 더 값지다. 나무에서 떨어져 본 독수리 새끼가 가장 먼저 날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겪는 시행착오와 고통은 복이 아니라 약이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이 고통을 맛보는 걸 싫어한다. 요즘엔 다 스스로 해야 하는 셀프 시대다. 더 나아가 노후 부양도 셀프 시대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요즘은 각자 자기 살기도 바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이 2011년에는 자녀 지원이 32%였는데 2021년에는 18%나 줄어서 14%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부양도 셀프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도 OECD 국가 37개국 중 그리스, 터키를 제외하고 사실상 꼴찌라고 한다. 그럼 노후 대책을 셀프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건강하면서 그 건강한 몸으로 부족한 생활비도 좀 채워나가며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셀프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걷기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은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하고 인체의 큰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걸어가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운동 습관이 없는 노인들은 운동할 시간에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00세 시대에 혼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은 자식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셀프 시대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또 그 건강한 몸으로 생활비도 벌어가면서 즐겁게 100세 시대를 누려보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